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몸에 물의 양이 70%입니다. 전부 다 물덩어리들이에요. 출렁출렁. 그죠? 물덩어리들. 그런데 우리가 의지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호흡, 땀, 소변, 대변을 통해서 물이 계속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는 양만큼의 물은 꼭 보충해 주셔야 돼요. 네. 만약 보충 안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출렁출렁 안 하고 끈적끈적해지겠죠. 끈적끈적. 그렇죠. 물의 양이 작아지게 되면 결국 계속 작아지게 되면 나중에 뭐가 되죠? 사막이 되겠죠. 그죠? 그래 피가 끈적끈적해진다는 얘기인데요. 금방 태어난 아이는 몸에 그 물의 양이 90%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의 경우에는 약 70%. 와. 여든이 넘은 노인의 경우에는 50%가 되기 때문에 몸 속에서 물의 양이 줄어 들어간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노화를 거쳐서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래 살고 싶으시면은 네. 물을 드셔야 합니다, 일단. 그러네요. 그리고 물이 빠져나가니까 어떻습니까? 주름살이 더 많이 생기겠죠. 쪼글쪼글. 그래서 쪼글쪼글 되고 난 다음에 뭐 이것저것 뭐 화장하고 무슨 수술하고 하지 마시고 네. 평소에 물을 많이 드시면 그냥 빵빵하게 해서 주름살이 없어지겠죠. 그죠? 물류빵. 왜냐하면 화장품의 원리가 뭔지 아세요? 보습입니다. 보습. 보습. 수분을 보존해 주는 것이 화장품의 원리이기 때문에 비싼 화장품 쓰시는 것보다는 네. 물 한 잔 드신 것이 예쁘게 되는 비결입니다. 빨리 마셔야 되겠다. 나 빵빵해져야지. 그런데 이제 아무리 이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강의에서 물이 꼭 필요합니다. 뭐 노화에 그 반대가 되니까 물이 먹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중년층이나 장년층에 들어서게 되면요, 이 물 마시는 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컵을 왜 들고 나온지 혹시 아세요? 드시려고요. 그렇죠. 저만 아니고 지금 이제 방송을 현재 보고 계시는 모든 시청자분들도 바로 물 한 컵을 먹으면서 오늘 제 물 강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물 한 컵 드시죠, 뭐. 네네. 틈틈이 수분을 보충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잘 드세요. 선생님께서 여유 있게 또 드시고 강의를 하신. 근데, 그래요. 근데 이제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네. 무언가가 마시는 것은 다 물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뭐 나는 평소에 자리에 앉으면 뭐 맥주를 3,000cc 먹는다.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음료수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 물들을 계속 먹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자기 몸에서 만약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요. 1에서 2%가 부족하게 되면 매우 좀 심한 갈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네. 5%가 넘어서게 되면요. 누가 누군지 잘 모를 정도로 이제 인지 기능, 판단을 잘 못할 정도로 좀 사람이 좀 애매모호해지고요. 네네. 10%가 넘게 되면은 이제 뭐 심근경색이나 또는 심장마비 가능성도 있고 예. 대개 20%가 넘게 되면은 이제 생명에 위협을 느끼게 된다. 하고까지 하기 때문에 이 물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빠져나갔는데 물의 양을 보충을 안 해주게 되면 우리 체액들, 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농도가 진해져서 끈적끈적하는데 혈액의 기능은 가장 크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영양 성분을 온몸으로 구석구석 배달해주는 기능,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몸에 생긴 노폐물들을 바깥으로 배출해주는 기능, 네. 그리고 면역 세포와 함께 온 몸을 다니면서 몸의 구석구석 다니면서 나쁜 녀석들을 잡아먹는 이 세 가지 기능이 잘못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물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질병의 시작은 물 부족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이 물을 마시게 되면은요, 우리가 물이 세포까지 이제 전달이 되는데 세포 안에는 여러 가지 입자들이 있는데 그 안에 액체가 있어야지만 물이 있어야지만 정상적으로 세포들이 활동을 하겠죠, 그죠?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물이 부족하게 되면은 영양 성분도 지금 공급이 안 될 것이고 네. 노폐물도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못 빠져나갈 것이고 또 면역 세포 기능이 제대로 안 되게 되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감기부터 암까지 모든 병의 시작은 물 부족으로 시작을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을 평소에 엄청 많이 마셔야겠네요. 그래야 되겠네요. 많이 진짜. 마셔야겠죠. 많이 마실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일반적으로 부족해. 알려진 권장량이 있잖아요. 이 하루에 2리터. 예, 2리터. 벌써 손가락이 좀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그죠? 2리터. 예, 2리터 이렇게 나왔죠. 이게 이제 방송의 힘입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와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예. 손가락 이렇게 2리터 있죠. 근데 하루에 물을 2리터를 꼬박꼬박 먹으면요. 건강이 매우 나빠질 수가 있어요. 2리터를 오히려. 왜요? 왜냐면은 먹어야 된다고 하던데요. 예, 빠져나가는 양이 각자마다 다 다르겠죠.
또 물이 들어오는 부분이 물만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음식을 통해서도 물이 들어와요. 채소나 과일의 90%가 물인데 네. 자기가 그때 먹는 물의 양 그리고 자기가 그때 먹었던 음식의 종류와 양에 따라서 네. 또 내가 운동을 해가지고 물이 빠져나간 양, 이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의 밸런스가 맞아야 되지 무조건 물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 그래요? 특히 이제 물을 많이 먹으면요, 우리 몸이 아까 70% 물이라 그랬죠. 네. 그러면 세포 안에가 물의 양이 한 3분의 2가 있습니다. 네. 세포 바깥에 물의 양이 3분의 1이 있어요. 이게 만약 세포라면 안쪽과 바깥에 물이 균 3분의 2와 3분의 1 있어야지만 세포의 모양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겠죠. 네. 만약에 바깥에 물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소위 나트륨이라든지 이런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요, 세포 안으로 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면서 팽창을 하면서 초기엔 발전장, 이 물로 인한 어떤 발전장이 작아지면서 오히려 힘이 없어져요. 물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네. 그리고 머리도 어지럽고요. 또 물을 많이 먹어서 오히려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었어요. 마라토너들. 예. 마라톤을 현장에서 물 너무 많이 먹고 사망한 그런 보고가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했는데 그게 결국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거든요. 뭐 물론 극단적인 경우입니다만 교수님 말씀은 어쨌든 내 몸에 맞는 물의 양을 알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아까 제가 이제 2리터 물을 꼬박꼬박 먹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여름철에 즐겨 먹는 과일이 뭐죠? 수박. 수박이죠. 네. 수박 얼음 채워가지고 먹으면 너무 맛있죠. 얼마나 맛있게요. 그렇죠. 예. 그렇게 많이 먹으면 그날도 2리터를 꼭 먹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2리터를 같이 먹었어요. 그럼 물의 양을 많이 먹은 거죠. 아, 많이 그렇지, 먹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물의 양은 네. 자기가 빠져나가는 양만큼만 정확하게 이제 먹어야 되는데 선생님, 근데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 몸에서 1리터가 빠져나갔는지 2리터가 빠져나갔는지. 아까는 물을 마셔야 된다 그러고 또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된다 그러고. 선생님 지금 강의가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몸에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작동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있어요? 물을 많이 먹는지 작게 먹는지를 우리 몸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신호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장실에 갔습니다. 네.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봤는데 네. 소변 색깔이 평소보다 너무 노란색이 짙은 거예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물 물을 마셔라. 마시라는 거예요? 물 먹어라. 몸에서 지금 물이 부족해서 뭔가가 나쁜 일이 생기려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이렇게 막 웃으면서 다니니까 몸이 살려고 우리한테 신호를 보낸 거예요. 알려주는구나. 예, 물이 부족하다. 네. 그래서 그때 물을 한 컵 마시게 되면은 적당한 양을 물을 한 컵 마시게 되면 금방 한 4, 50분 정도 지나게 되면 소변 색깔이 옅은 노란색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진한 노란색이면 주의해라. 하지만 우리가 비타민 먹자마자 화장실 가면 그렇죠. 또 그렇죠. 비타민 B군이나 또는 종합 비타민을 드시게 되면은 소변 색깔이 노랗게 나오죠. 그 노란색은 병아리 색깔 같이 매우 밝은 노란색. 그렇죠, 그렇죠. 물 부족 노란색은 황토물 같이 누런 노란색이 와서 표시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물을 또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은 네. 아까 얘기했다시피 문제가 있다 그랬죠. 물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소변 색깔이 투명해지거든요. 맞아요. 투명해지게 되면은 물을 좀 작게 먹어라 해서 물을 먹는 양과 그때 먹던 음식의 종류와 양에 따라서 수시로 물을 먹는 방법과 양이 다르기 때문에 하루에 소변을 그렇게 많이 보는 거예요. 5번, 6번 보면서 수시로 체크를 해서 네, 그때마다 필요한 양을 좀 채워서 먹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이제 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아까 얘기했지만 소변 색깔에서 노란색이 사라지는 투명한 색깔도 되지만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거든요. 특히 화장실을 8번, 9번, 10번 간다 그러면 그건 조금 물을 너무 많이 드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물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화장실을 하루에 몇 번 정도 가는 게 제일 적당한 거예요? 그 적당한 부분들은 이제 자기가 먹는 물의 양, 빠져나가는 양에 따라 틀리겠죠. 그래서 그래요. 보통 6번에서 7번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6번에서 맞습니다. 7번. 네, 뭐 네,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뭐 대신 그럼 녹차 많이 마시고 커피 많이 마시고 그래요. 뭐 그렇죠. 맥주 많이 마시고 이런 분들도 좀 물의 양을 가늠해야 되겠네요. 그게 물로 만든 거니까. 그렇죠. 그게 물로 만든 거니까. 요즘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 녹차나 보이차나 이런 것들을 한 자리에 앉아서 1리터, 2리터씩 막 이렇게 드시는 분들 있는데 자,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 이외에 마시는 모든 걸 차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차는 차같이 드시고 물은 물같이 마시면 되는데 네.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는 물같이 벌컥벌컥 먹는데
물은 차같이 홀짝홀짝 맞아. 성의만 표시해요. 누가 물 먹었냐 물으면 대답하려고. 근데 차는 차같이 드시고 물은 물같이 드시면서 네. 먹는 양은 소변 색깔을 가지고 자기가 먹는 양만 좀 조절하면 되는데 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 녹차를 먹으면서 내가 지금 맥주를 마시면서 내가 지금 심지어는 우유 아이들이 뭐 그 물 달라 그러면 우유나 주스 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유가 영양성분이 좋다는 건 좋죠. 좋죠. 근데 이제 항아리에 이제 뭐야 그 어항? 어항에 예. 감사합니다. 어항에 이제 물고기가 있는데 우유 좋다고 어항에다 우유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고기 그죠? 큰일 나죠. 그러니까 물은 물이고 차는 차고 우유는 우유란 얘기죠. 특히 이제 카페인이나 많이 들어있는 커피나 녹차나 또는 이런 음식을 먹게 되면 카페인 자체가 이뇨제거든요. 네. 그만큼 물이 또 밖으로 빠져나가고요. 맥주 속에 있는 술 속에 있는 알코올도 마찬가지 이뇨제 역할. 또 아이들이 즐겨 먹는 주스라든지 이런 데는 당분들도 마찬가지 이뇨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음식, 그런 음료수들은 적당하게 드시는 것이 좋고요. 네.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 탄산수 많이 먹죠. 그렇죠. 예, 탄산수도 실제는 그 속에 CO2, 이산화탄소가 포함된 거지 않습니까? 네. 우리 몸에서 나오는 노폐물이 이산화탄소예요. 그것을 우리 폐가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CO2를 밖으로 뽑아내려고 하는데 그걸 자꾸 집어넣고 있는 중이에요. 어머. 적당히 자기 몸을 좀 이렇게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입에 텁텁할 때 조금 소량은 괜찮지만 그걸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좋지 않다. 즉 물은 물대로 차는 차대로 드시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물을 마시면 물도요. 좀 어떤 물을 마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뭐 건강을 좀 달리 할 수 있을까 생각도 들어요. 제가 이제 물 강의를 하다 보면요. 제일 많이 붙는 질문이 이런 질문이에요. 네. 어떤 물을 먹어야 합니까? 그래요. 그렇죠. 사실 네. 물도 이게 마트나 이런 데 가보면 종류가 너무 많죠. 맞아요. 네. 근데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물에 민감합니다. 왜냐면요. 동의보감에 보게 되면 물의 종류가 33가지나 있습니다. 동의보감이요? 물의 종류가 그렇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약을 달릴 때 사용하는 물이 꼭 특정한 물을 사용해야지만 특정한 병이 낫는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추로수라는 물은요. 가을에 새벽에 나뭇잎에 맺히는 이슬만 모아가지고 약을 달아야지만 낫는 병이 있어요. 이야. 어렵다. 정성이다, 정성. 정성이죠. 지장수, 황토를 막 이렇게 풀어가지고 네. 황토가 가라앉고 위에 뜨는 물을 가지고 해야지만 낫는 병이 있다 할 정도로 과거에 우리가 동의보감에서도 그런 물의 종류 많았지만 현재도 뭐 생수, 약수, 뭐 알칼리수, 해양심층수, 뭐 별의별 물의 종류가 다 많은데 물은 우리 인체에 공급하는 미네랄이 약 30에서 약 50가지 정도, 바닷물 같은 경우는 90가지 정도의 미네랄을 골고루 공급하는 유일한 먹거리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속에 있는 미네랄을 너무 이제 그 가볍게 생각하는데 물속의 미네랄은 종류와 양에 따라서 또 중요하지만 결국 얼마나 많이 들어있냐 가지에 대한 균형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모든 밸런스가 있기 때문에 물을 마신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어떤 몸의 어떤 그 액체의 양을 원활하게 한다는 부분도 있지만서도 아주 극미량 포함되어 있어야지만 되는 극미량 미네랄들이나 원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물 이외에서는 다른 데서 공급할 방법이 없어요. 채소를 과일을 먹고서는 공급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물의 종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물으면요. 결론은 물은 물이다. 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물은 물이다. 물은 물이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일단은 먹는 양만 먼저 적절하게 먹는 연습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통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요즘 흔한 것이 뭐냐면은 마트나 편의점에 사는 이제 생수병에 들어있는 그렇죠. 병에 들어있는 물을 요즘 아무래도 많이 마실 수밖에 없죠, 그죠? 그렇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팔리고 있는 그 생수는 먹는 샘물이라 해서 전부 다 지하수 물이에요. 네. 지하수 물을 퍼 올려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하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물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네. 지하수가 좋아가지고 우리는 참 감사해야 되는데 네. 충분히 그 속에는 우리가 흔히 원하는 뭐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뭐 이런 미네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생수병의 뒤쪽을 보게 되면 항상 미네랄 함량을 표시를 해놨어요.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그 정도로 한국의 어떤 물들은 미네랄이라든지 영양 성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물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냥 물만 적절량만 적당하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네. 생수병물 너무 많이 먹으면 또 플라스틱 페트병이 낭비되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정수기 있는지 좀 그러니까요. 먼저 찾아보세요. 선생님, 저희가 가족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생수를 사다가 먹으면 이건 뭐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정수기를 놨는데 요새 또 정수기 보니까는 어떤 건 또 가격이 꽤 나가고 어떤 것도 저렴이도 있고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도 되게 고민이 되거든요. 두 번째 많이 받는 질문이 정수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 예.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당 정수기가 가장 많은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는 거의 정수기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이제 그 좀 재미있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물이 원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좋아요. 네. 실제로는 그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유럽이나 이런 데는 물을 못 먹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이제 포도주라든지 맥주가 유명해야 되는 이유가 물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건강한 물이 아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원수 자체는 물이 상당히 좋은데 물이 운반되는 과정에서 수도관이 노후화가 됐다든지 또는 아파트에 들어와서 공동 저수정에 들어와서 2차 오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를 위해서 우리가 저는 정수기 사용을 추천을 합니다.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수기에서 갖고 있는 가장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네. 정수기를 거치면 뭔가가 엄청나게 건강에 좋은 물이 나오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정수기는 오염 물질을 걸러서 깨끗한 물이 나온다. 이게 정수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저에게 어느 정수기 뭐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라고 물을 때 저는 가급적이면은 네. 가격이 싼 정수기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가격이 비싼 이유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네. 뜨겁게 만들고 맞아요. 차갑게 만드는 편리성 때문에 가격이 비싼 것이지. 얼음 나오고. 아까 얘기했던 그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을 걸러주는 필터는 네 가지 종류의 필터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한 개로 할 수도 있고 두 개로 할 수도 있고 세 개로 할 수도 있고 네 개로 할 수 있는데 네. 이 필터 가격은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수기의 기본 기능은 대동소이하다. 네. 그러니까 저렴한 거 써도 괜찮다. 그렇죠. 예, 자, 예. 그러면은 아, 우리 선생님은 어떤 물을 드세요? 그러게요. 이게 궁금합니다. 중요합니다. 저도 뭐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물을 마시는데요. 네. 이제 저는 가급적이면은 만약에 그 좀 바쁘더라도 물을 끓여서 마시라고 저는 추천을 해요. 끓여서요. 예, 끓여서 네. 마시라고 제가 추천하는데 특히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물을 정수하는 과정에서 살균 소독을 하기 위해서 염소를 사용해요. 네. 그죠? 염소 다 기억하시죠? 그죠? 네, 네. 그 염소가 만약에 물속에 농약이 있으면 미생물들을 죽이려고 사용했던 염소가 농약하고 반응하면서 THM, 트라이할로메탄이라는 발암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발암물질은 끓이면은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페트병을 여름철에도 우리가 그 생수를 사 먹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페트병도 운반하는 과정에서 너무 직사광선을 너무 많이 쪼이게 되면 페트병 자체에서 여러 가지 이물질이라든지 오염물질이 나올 수 있다고 지금 현재 보고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끓이면은 다 이제 그런 유해 물질을 상당히 많이 날아가죠, 그죠? 네. 근데 이제 가장 제가 이제 물을 끓이라 그러면요, 다들 걱정이 생수라는 단어는 끓이지 말고 먹으라고 생수라고 그러니까요. 했는데 왜 생수를 자꾸 끓이라 그러냐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끓이면은 미네랄이 날아갈까라고 걱정하시는데 미네랄은 날아가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씨인데 미네랄은 훨씬 더 높은 온도에서 날아가기 때문에 100도씨에서 미네랄이 날아가지 않는데 네. 유일하게 물을 끓이는 과정에서 물속에는 용존산소가 줄어들어요. 산소. 용존산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 끓였다가 물을 식힌 다음에 거기다가 물고기 큰 붕어를 집어넣으면 큰 붕어가 비실비실해요. 왜냐하면 물고기는 물속에 있는 산소를 먹고 사는데 산소량이 작죠. 네. 근데 끓인 물 속에 있는 산소량이 작은 부분을 다시 생수로 만드는 방법은요. 어떻게 해요? 온도를 낮추면은 원래대로 산소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한번 물을 이렇게 폭포수 같이 주르륵 내려붓게 되면은 공기 중에 산소가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폭포수를 만들어서 드시면은 생수가 다시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갖다가 약간은 식히는 과정에서 또르륵 또르륵 몇 번 하면 그렇죠. 예, 네. 산소가 들어가네요. 산소가 전부 다 들어가서 포화산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네. 생수를 끓여서 다시 생수를 만들 수 있다. 개인적인 질문인데 선생님 그럼 정수기 물을 끓여 드세요? 수돗물을 끓여 드세요? 저는 뭐 정수기물이나 수돗물이나 다 뭐 끓여서 그건 먹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네. 자, 앞서 정 교수님께서도 우리의 노화를 막을 수 있는 건강한 식습관 알려주신 것처럼 네. 물 마시는 습관을 제안해 주시겠다고요. 예. 예,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리 제가 이렇게 물을 먹다 하더라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한번 시간을 정해놓고 물을 마셔보자. 밥 먹기 30분 전에 물 한 컵. 밥 먹고 2시간 뒤에 물 한 컵. 잠자기 1시간 전에 물 한 컵. 먹어본다면은 밥 먹기 30분 전에 물 한 컵은 장애물을 공급한다는 의미고요. 음식을 먹으면 2시간 정도 위에 머물렀다가 2시간 뒤부터 장은 내려가는데 그때 물 한 컵은 장애물을 공급해 주자. 네. 잠자기 1시간 전에 물 한 컵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첫 소변이 너무 노랗다. 그러면 잠자는 시간 6시간, 7시간 동안에 수분 부족으로 밤에 뭔가 회복이 안 됐거든요. 근데 또 중간에 화장실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3, 4일 정도 물량을 좀 조절해 보시면서 네. 밤에 화장실 안 가고 아침에 소변 색깔이 정상적으로 옅은 노란색이 되도록 유지하신다면은 밥 먹기 전 한 컵, 밥 먹기 30분 전 한 컵, 3, 2는 밥 먹고 2시간 뒤 한 컵, 1은 잠자기 1시간 전 한 컵. 이렇게 하면 하루에 몇 컵 드시나요? 3컵이요. 아, 3컵이라고 얘기하시면 하루에 한 끼만 드시는구나. 하루에 세 끼를 먹으면 밥 먹기 30분 전에 한 컵, 밥 먹고 2시간 뒤에 한 컵, 7잔이 그럼 되겠죠. 6잔이 7잔이죠. 7잔이 되네요. 7잔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 아침 공복이 한 컵 정도를 7잔 내지 8잔을 언제 먹자? 시간을 정해놓고 먹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물량은 말이죠. 그때 대개 한 200 정도의 양을 먹는데 그때 소변 색깔이 좀 짙으면 조금 더 많이 마시고 네. 소변 색깔이 투명하면 조금 더 작게 먹는 방법으로 해서 6잔 내지 또는 8잔 정도를 언제 먹자?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먹어보자. 자꾸 네. 잊어버리니까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먹는 사람은 따라할 필요가 없는데 네. 자꾸 물을 자꾸 잊어버려서 목 갈증을 느낄 때까지 참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에게는 한번 시간을 정해놓고 물을 마셔보자라고 제가 초등학교 때 추천합니다. 생활계획표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요거에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근데 그러면은 물도 음. 뭐 따뜻한 물 마셔라. 찬물은 좀 안 좋다. 이런 이야기도 그러니까 있잖아요. 미지근한 물이 우리 몸에 좋다 그래서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물 말고 미지근한 물을 사시사철 어차피 먹어라. 우리 몸에 물이 들어오게 되면 36층하고 우리 체온으로 다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요즘은 찬 음식이 문제예요. 자, 여름철에 뜨거운 날 찬 음료를 찬 음식, 찬 물을 먹는 건 괜찮은데 네네. 이게 습관이라서 겨울에 바들바들 떨면서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 나라. 얼추가. 네. 그죠? 여러분들 겨울철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면 몸이 부르륵 떨리죠. 네, 왜 네, 떨릴까요? 네, 네. 그만큼 체온이 떨어졌기 때문에 몸이 스스로 온도를 올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소변 보고 나한테 운동 안 할 줄 알고 스스로 근육이 알아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몸을 학대하지 마시고 네. 뭐 한두 잔 정도의 찬 음식을 여름철에 드시는 건 좋지만 너무 겨울철에 추운 경우에는 항상 몸 온도하고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체온을 드시는 낮추지 말아라. 그렇죠. 체온을 낮추는 부분들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물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데 사실 물 강의를 하고 다니시는 이유 중에는 맞아요. 네, 암 환우들을 위한 특별한 마음이 있으시다면서요. 그렇죠. 암 환우들의 공통 분모가요.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암 환우분들을 만났는데요. 암 환우들의 공통 분모가 평소에 물을 작게 먹고 있는 습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에게 좀 물을 제대로 먹도록 할까? 물론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이 그 어떤 암의 치료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물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정상적으로 맞춰주기 위한 가장 기초 작업이 네. 물이 먼저 정상적으로 활동이 되어야지만 작동이 되어야지만 정상적으로 우리 몸의 세포들의 모든 기능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물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거의 물 홍보대사에 가까우신데요.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교수님을 물러 보시면 안 됩니다. 아주 탄탄하신 분입니다. 네네. 질문이 도착을 했어요. 저 댓글이 도착을 했네요. 준성님의 댓글인데 교수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저도 물을 마시면 교수님처럼 환해질 수 있을까요? 물 제대로 챙겨 먹겠습니다 하셨고 또 격한 운동 후에 이분은 질문이신데 제가 격한 운동 후에 물을 정말 많이 마시는데 500ml는 그냥 원샷을 합니다. 너무 많이 마셔도 안 된다고 하니까 걱정인데 이거 잘 먹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셨어요. 한꺼번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좋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미리 운동하기 전에 조금 소량의 물을 미리 좀 먹어두게 되면은 중간에 또 이제 땀으로 물이 빠져나가더라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너무 운동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양을 먹지 마시고 네. 운동하기 전에 소량을 드시고 또 자기가 또 땀을 너무 많이 흘렸다 하게 되면 여러분 물만 드시지 마시고 뭐예요? 소금도 약간은 드셔서 미네랄 양도 좀 조절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정의용 교수님은 평소에 물 많이 드시는 편이세요?
저는 내과 의사여서 네. 콩팥과 그다음에 또 우리 이게 수분의 그 오스몰이라고 해서 삼투압을 이제 관장하는 시스템을 믿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이 드신다는 목 거예요? 마를 때만 먹습니다. 목 마를 때만. 그렇죠. 아니 뭐 앞에다 길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니야. 그러니까 목마른 게 신체의 요청상 그러니까요. 우리 이계호 교수님하고도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그래요. 있으니까 소변 색깔 안 보세요? 소변 색깔 보지 않습니다. 안 보세요. 네. 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 몸의 상태와 상황을 아니까. 잘 파악해서 맞춰 먹어라 이런 네.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물에 대해서 교수님 많이 배웠습니다. 교수님의 젊음의 비결 저희도 잘 그러니까요.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